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오늘은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간략한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신규 상장된 어떤 바이오주 이쪽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라는 생각에 저의 대안 혹은 저의 어떤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급될 수 있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하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따라갈 자리도 아니고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하면 일단은 이쪽이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뉴욕 시황을 S&P 500을 좀 보면 일단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800선을 지금 3거래일째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극복해 준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내일 정도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관찰을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자리가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지금 자리에서 아주 급하게 올라간들 이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일단 실적으로는 거기까지 도달할 어떤 모멘텀은 나오진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빠지면 아주 무섭게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이 기세를 몰아서 쭉 신고가를 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내일 뉴욕 시장을 좀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시장은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되어 있거나 이거 좀 무서워라고 하는 지수 위치에 있지만 시장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는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경계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 과정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흔들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뭐 하락 추세가 잡혔다거나 뭐 이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니까요. 조금의 시간은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이런 구간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여기서 한번 이제 끝이 난 거고, 이제 저희가 다시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이제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뉴욕 시장처럼 이 전고점을 시원하게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뉴욕 증시와 함께 이런 이야기고요. 다만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경계감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그렇게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이 편한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려와서 올라가는 이 느낌이지만 이게 한 번에 갈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고, 혹은 한 번에 안 가더라도 뭐 눌려서라도 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일단 수급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수를 이끄는 어떤 대형주들의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좋은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락도 아닌 이런 횡보의 모습으로 보여요. 아직은 뭔가 확 찍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요.
만약에 이 횡보할 때 지난주 엊그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횡보하는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횡보하는 것은 매매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죠. 흔들릴지언정. 그러나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횡보하는 경우는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아직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고 마음이 편한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매는 하고 있지만 경계를 하면서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수가 상승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락도 아니고 횡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오늘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여행 레저 화장품, 뭐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미디어 컨텐츠 쪽이랑 확실히 오늘 나왔던 애들 중에서 실적 좋은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 무섭도록 올라가고 있는 신규 상장 바이오 주식들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손익계산서나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 상승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개 종목들을 한번 좀 보면 셀리버리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지수가 휘어서 꺾일 정도로 강한 상승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BP도 역시도 지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평선들이 확 휘어지듯이 올라가는 애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유틸렉스라든지 얘는 그래도 많이 왔죠. 그리고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 신규 상장된 애들이에요. 보통 신규 상장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들과 좀 다르게 저희도 관심 있게 조금 공부해보자라고 했던 상장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샐러드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기가 오죠. 3월 20날. 근데 그게 뭐 어째서라고 하면서 엄청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지수의 기여가 높은 대형주들 역시 혹은 주도주들이 올라가야지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해서 지수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수급 역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지수가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지수를 버텨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개별 종목의 어떠한 시장이다, 개별 종목의 장세다라는 어떤 단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별 종목 장세는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일단 회사 어떤 기업들이 상승하려면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하면 그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니 이 종목을 알아보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붙는 것이고, 이 수급이 붙으니 차트가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신규 상장된 이런 주식들이 뭐가 결여됐냐면 요 위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실적의 담보는 없고
이거 말고 그냥 이야기, 어떤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좋다 보니 실적은 좋지 않지만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붙고, 근데 그 수급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진득한 수급이 아니라 단기 매매에 좀 특화된 쪽의 수급들이 좀 많이 붙고, 그러다 보니 차트가 휘어질 정도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요. 보통 이러한 쪽의 이야기를 테마라고 하죠. 테마주. 이런 쪽의 종목들을 뭐 성장주 혹은 뭐 우량주, 뭐 실적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쪽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나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들은 벤처 물량이라든지 어떤 보배수가 좀 해소되고 한다면 절대적인 어떤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수급이 빠지면 혹은 우리가 몰랐던 어떤 스토리가 그냥 이것은 오로지 기대감만이 유효했던 스토리였다면 보통 주가는 원위치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원위치 됐던 주가들이 2, 3년이 지나도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어떠한 분도 저희 회사에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본인은 선물을 한 20년간 했는데 아주 큰 돈을 깡통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얼마 전에 그래서 그랬죠. 저희는 선물 혹은 뭐 어떤 수급, 어떤 테마주 이런 것들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보니, 예전에 카카오를 매매를 했었는데 그냥 사고서 냅뒀는데 쭉 오르다가 이만큼 빠지더래요. 한 20, 30%.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냅뒀더니 다음에 다시 한 이만큼 올라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회사가 좀 뭔가 실적이 담보되었던 어떤 회사들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어떤 매매 타이밍을 놓쳤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투기적으로 했던 어떤 매매에서 조금 탈피하고 싶어서 저희 회사에 노크를 한 분이셨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세게 물렸던 게 현대 엘리베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 10일 날 경이라고 했거든요. 요 날짜네요. 요 날짜 10월 10일 날. 요 날짜에 신용과 현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서 거의 다 돈 날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할까요? 실적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않는 수급과, 그러니까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데 수급이 붙으면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요. 실적이 없이 수급만 붙은 것은 누구든 눈치 보고 있다가 빨리 나오는 게 임자라는 마음으로 상당히 급락이 심합니다. 이런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빼고 올랐다가 빼고 올랐다가 빼고, 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주식할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신약 쪽에서의,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놨느냐라고 보면 사실 그것은 매지온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시황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FDA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바이로메드죠. 그러니까 얘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얘가 일단 상승도 해놨고, 얘네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 바이오주들이 테마성으로 오르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매매한다면 저는 언제든 빨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을 자신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이 종목은 좋은 회사이고, 이게 최면이 걸려요. 보통 내가 산 종목이 좋으면, 상승하면. 그래서 쫙 오를 때 최면이 걸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조금씩 빠질 때 매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상황에서 쭉 몇 년을 지나다가 상폐되거나, 혹은 나중에 이렇게 되죠. 쭉 올랐던 애들이 들썩거리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또 들썩거리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근데 이 꼬리 달 때 팔아야 되는데 내 본전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못 팔고 쳐다보고 있다가 또 빠지고, 계속 이렇게 버텨서 한 2, 3년씩 자금이 뭉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급과 차트가 멋진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세라는 차원에서 보면 실적과 무관하게 오르면은 시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거든요. 다만 떨어질 때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천천히 떨어지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애들은 천천히 매수가 되어서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그나마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누구든 충분히 빠져나올 자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올라가서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이 초입에 못 들어가고 이 언저리 때 들어가거든요. 한참 이렇게 뉴스화 되고 나서. 그러면은 빠질 때 못 나옵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의 자리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올라탔더라도 언제든지 짧게 매매해서 나올 자신이 있으면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네는 어떤 회사를 기준으로 보느냐? 일단은 수급이 좋고 차트가 멋진 것을 쳐다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은 실적을 보는데 이 실적의 중에서도 가장 먼저 뭘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저희 회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가장 첫 번째 보는 지표는 ROE예요. ROE. ROE의 구조는 이런 것이죠.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지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다면, 그쵸? 이렇게 된다면 여기 또 매출이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매출이 있고 비용을 빼고 어떤 순이익이 남는 이런 구조라면, 이 남는 돈으로 배당을 주든지 혹은 이 돈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넣어서 자산을 키워버리죠. 키운 상태에서 다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음에 순이익이 더 커지고, 왜냐하면 굴러가는 눈덩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순이익과 자본의 비율이 ROE인 것인데, 이 ROE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매출이나든지 영업이익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ROE를 보는 이유는요, 이것은 주주들의 어떤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주들의 수익률, 여기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몫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조하는 것은 ROE예요. ROE가 15 정도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영구 보유한다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ROE를 이야기하지 PER이나 영업이익을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주주 서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말보다는 ROE라는 말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다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적 해자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ROE, 특히 PER이 아닌 이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것이죠. 근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 역시도 결국엔 ROE를 높게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 역시도 결국에는 ROE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수단적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ROE가 높은 회사가 영업이익까지 높으면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금상첨화인 것이죠. 여기서 부채 비율까지 낮다면, ROE를 보는 사람은 부채 비율을 항상 같이 봐야겠죠. 부채 비율이 낮다면 이것은 너무 좋은 회사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ROE가 높게 유지되는 회사,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여기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영업이익보다는 뭘 봐야 될까요? 매출액 증가율을 봐야 돼요. 매출액 증가율. 이 매출이란 건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매출이란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매출이 위에 잡히고 여기서 어떤 비용들을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세금도 빼고 뭐 해서 순이익이 나오듯이 이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원천이 매출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매출액의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을 봐야 돼요. 이 매출액을 절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의 증가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기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이 있고 무언가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무언가를 빼서 순이익이 나왔을 때 이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이 두 가지 조합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용을 줄이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비용에는 특히 고정비가 많이 껴있는 기업들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항상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이나 어떤 순이익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을 중요하지만 당연하다라고 보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실수로 말 못하고 이쪽만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끔 어떤 종목들을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분명히 증가하는데 매출이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특히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자료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ROE가 높은 이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를 찬찬히 봤더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요. 그 증가율이 쫙 이렇게 펼쳐질 정도로.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 안에서, 이것이 기본 전제인 거예요. 이런 회사들 안에서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OE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유지되는 회사를 라면 아주 최고라고 봤었고요.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17 이상인 경우에 급등하고 아주 오랫동안 상승하는 주도주들이 ROE가 17이 넘는 회사들이 많았다라는 어떤 통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저자는 트레이더이기도 하죠. 펀드 매니저이기도 한 이 저자는 ROE가 25 이상인 회사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사는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매출은 기본인 것이에요. 매출이 주는데 영업이익이 늘고 순이익이 느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ROE가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ROE가 한 25 이상, 그러니까 최저를 한번 정해 볼게요. 한 10 ROE가 적어도 10 이상 되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되는 것을
엑셀로 뭐 소팅을 한다든지, 혹은 나는 조금 더 윗단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ROE가 15 이상, 영업이익률 15 이상인 회사를 소팅한다든지,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ROE가 높아도 영업이익률이 10%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 매매하는데 상당히 꺼려집니다. 아주 우량한 종목들을 일단 좀 일별해서 보여드리기도 할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면 매출액 증가율과 순익 증가율을 비교한 것인데요. 이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순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보다 순익 연간 누적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는 이런 통계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우 30개 다우 지수는 이거보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이 다우 지수, 이 시장을 이기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본으로 전제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ROE가 높은 기업이 플러스 매출액 증가율이 당연히 높은 회사에 플러스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들을 선택하고, 그런 회사들이 수급과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들어간다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골라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런 급등하는 회사들은 보면은 다 적자예요. 그래서 저희의 조건은 맞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 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자산이 꽤 많이 커졌기 때문에 위험을 선택하는 것보다 안전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 역시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좀 많이 오르더라도 매매는 좀 꺼려지고 하지 않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는 그런 종목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번에 놓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종목이 네오팜인데요. 네오팜 같은 회사는 화장품 쪽으로 분류해야겠죠. 화장품 쪽에서 하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32 이상이 되고 ROE가 25%인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 사실 요때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요때를 놓쳤습니다. 거래량까지 나오면서 전형적인 컷 패턴에 누가 봐도 아주 우량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린다면 그때는 매매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지금은 따라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아주 실적이 좋은 그리고 뭐 단적으로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너무 오랫동안 상승했던 종목이라 조금 너무 이제 귀에 익숙한 종목이긴 한데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ROE가 30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40이 넘는 회사인 것이죠. 굉장한 회사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0이 넘고요. 보수적으로 19년도에 보면 보수적으로도 한 4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0%대이지만 10% 중반 후반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 그리고 이거는 뭐 영원한 아주 핵심 종목이긴 한데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이런 회사는 주간 차트로 보면, 월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ROE가 30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한 27% 정도 나오는 아주 흔하지 않은 회사. 이 정도 급의 회사는 SK머티리얼즈, 뭐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애들도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급으로
인터로조라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아직 상승하기 이전으로 보여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6월 코스닥 150 그 정기 변경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추천한 부분을 보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수급이 붙으면 최고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수급이 꾸준히 더 들어와 준다면, 아직은 수급이 없습니다. 수급이 없고 이게 수급이 들려준다면 충분히 재도전해 볼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매매는 아니고 째려보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매수하고 완료됐던 클래시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ROE가 30입니다. 엄청난 회사이죠.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데요. 한 번에 지금 상승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상승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것이 재차 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 전고점을 저희가 여기서 이만큼 정도밖에 매매를 못했는데요.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하지만 시가총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어서 변동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고, 사실 저는 슈프리마라는 종목도 좋아합니다. 오래됐어요. 이 종목을 조금 오랫동안 좀 째려보곤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일단 ROE가 일단 15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한 27, 8 정도 나와요. 이런 회사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코미코라는 회사도 좋아하고요. 이 회사도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코미코라는 회사도 ROE가 25, 영업이익률이 이것도 한 20 중반 정도, 그쵸, 25 정도 나오는 게 맞네요. 요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딱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있다가 그런 종목을 수급과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5G 관련해서 대장주격인 RFHIC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ROE가 한 18 정도 이상 나오고요.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나와요. 이쪽 5G에서는 얘가 실적의 대장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고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번에 돌파할지 새롭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종목은 시원하게 돌파하는 순간 따라 들어가도, 이 전고점들을 시원하게 뚫는 순간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된 신규 바이오 종목들이 나쁘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 회사가 주도주가 되고 아주 오랫동안 가는 종목들의 어떤 통계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실적이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확실히 있고, 그런 회사들의 많은 어떤 투자자들이 몰려서 수급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수급이 만들어졌을 때 공통적인 어떤 차트의 어떤 패턴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요렇게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째려보고 있는 실적 우량주들이 차트가 좋지 않다면 좀 기다려서라도, 근데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된 이런 종목들은 실적보다는 어떤 스토리, 이 회사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붙긴 하나 이 수급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들은 위험하고요. 차트는 휘어질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는,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것들이 테마성의 종목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테마주에서 물려서 고생한 적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일단 실적을 보시고 실적이 좋은 회사가 수급이 좋다면 차트까지도 멋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의 핵심은 ROE라는 것. 그리고 ROE가 높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높을 때 이것은 금상첨화이고 이 영업이익이 높은 어떤 원천은 매출의 증가에 의한 영업이익이겠죠. 이 모습이 합체가 될 때가 가장 시너지가 높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것은 후행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고하는 이런 재무제표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도 의문이 있어요. 특히 저희가 순이익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긴 했죠. 순이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떤 현금 활동, 영업현금 활동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쪽도 꼼꼼히 봐셔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는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 무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들 이런 쪽의 기업들을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봤고요. 시장이 지수가 조금 약합니다. 약한데요. 이렇게 지수가 약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지수가 혹시라도 수급에 의해서 꺾인다면 지수가 수급이 안 좋을 이슈들이 많잖아요. 현재는 더 수급이 좋은 이슈보다 그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수급이 안 좋을 때 물량을 확실히 줄여야 되는 위치이고요. 지금 단계는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고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